저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산소에 가서 전에 잔디 깎아 놓은 것 치우고 또 다시 자란 잔디 깎는 현장을 보며 인간 세계의 고통스러운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물, 곤충들 세계에서 보자면 애초기를 메고 잔디를 깎는 현장은 토네이도 재현장처럼 소음, 해오리 바람이 엄청 일면서 순식간에 중생들의 세계에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깎아놓은 풀들을 치우는데 미물 곤충들은 아수라장이 되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절실하게 보여졌어요. 지렁이들은 햇볕을 보게 되니 죽어가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상황들을 들여다볼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상황들을 들여다볼 수 없었던 거고요. 불법을 만나 이 현상을 보며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미안하다고 지렁이 그늘로 치워주고요. 이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고 내면의 세계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니 이렇게 수년 동안 모르고 남편 부모님들께 도리를 지킨다고 살생도 하고 괴롭게 힘없는 중생들을 괴롭게 한 업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녁 식사로 잡탕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속 안 좋다고 다른 것 조금 먹고 나왔어요. 좋은 뜻으로 보였는데 또 살생의 업에 엮이게 되고 저는 정말 십선업 실천 노력해야 함을 느낍니다. 저도 저한테 놀랐어요. 그 현장의 모습들이 곧 나의 모습이었기도 하고 약육강식은 학습으로 살아온 우리 삶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정말 삶 속에서 보는 그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세계를 통찰하는 지금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게 좋아요. 나는 이런 관찰과 통찰이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자, 이 인간 세계의 고통스러운 한 단면도 있죠. 인과응보적으로 나중에 그와 같은 괴로운 일이 생기는 과보가 오니까. 근데 요거 미물 곤충들 세계에서 보자면 애초기를 메고 잔디를 깎는 현장은 토네이도 재현장처럼 소음, 해오리 바람이 엄청 일면서 순식간에 중생들의 세계에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요게 너무 지금 제대로 관찰하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도 어렸을 때 농경제에서 봤던 논을 가는 모습, 논 속에 들어있던 지렁이가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작은 새가 와서 잡아먹는 모습, 또 그 작은 새를 큰 새가 잡아먹는 모습, 그런 것들을 막 봤단 말이에요. 흙을 뒤집어 까가지고 잘 살고 있는 미물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연기법, 인과응보나 인과연기법을 보신 거예요. 연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걸 관찰을 하냐, 안 하냐, 통찰을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라고 따질 자격도 없어요. 단지 이걸 관찰을 하는 것이죠. 관찰하고 내가 최대한으로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또 얼마나 더 깊이 통찰을 하면 이 세상의 이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인가, 그것인 것이죠. 정말 관찰 잘했잖아요. 미물 곤충들 세계에서 보자면 애초기를 메고 잔디를 깎는 현장은 토네이도 재현장처럼 소음, 해오리 바람이 엄청 일면서 순식간에 중생들의 세계에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깎아놓은 풀들을 치우는데 미물 곤충들은 아수라장이 되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절실하게 보여졌어요. 얘기하신 이 내용들 한번 보세요. 그냥 살아있는 깨달음, 깨우침이잖아. 뭐 거대한 큰 깨달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한 단계 한 단계 깨우침이 확실하잖아요. 이거 보면
자신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가지고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이 세상의 원리인 업의 인과응보 현상, 인과연기 현상에 대한 거, 고성제의 근본이 되는 집착, 사람들의 집착이 어디서, 고정관념도 들어있잖아요, 집착 속에는. 그런 고정관념의 세계까지 지금 학술적으로 말은 안 하셨지만 쫙 크게 지금 관찰하시고 또 통찰하시고 사유하고 계시잖아. 분석하시잖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수행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생활을 바꾸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진짜 살아있는 수행이 되고, 또 인생을 바꾸는,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등명 법등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현상은 육도 중생계 내에서 일어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인간 세계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도 중생 세계 내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인과응보 현상을. 아, 자연재해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인간에게. 자연재해가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미물들 입장에서는 거의 자연재해의 수준이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인간이 인간에게 이와 같은 공포와 아수라장 현상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전쟁이나 어떤 산업재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부처님도 그 삶의 현장을 보고 관찰하고 사유하시고 그리고 명상 참선 수행하셨다고. 그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인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봤을 때 착한 사람과 속세 세속의 사회세계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 업의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착해야 그 사람은 행복해지지만 세속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는 잘못하면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종종 드렸던 거예요. 인과응보적으로 착한 거하고 세속에서 말하는 착한 거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너무 많은 차이. 오늘 댓글 내용을 보면 정말 생활 속에서 정말 뼈에 사무치게 이건 진짜 뼈에 사무치게 느낀 거예요. 관찰이 된 거야. 인과응보의 입장에서 현상들을 삶 속에서 지금 뼈에 사무치게 본 거죠. 관찰이 된 거지. 이런 관찰된 거를 가지고 깊이 사유하고 연계시켜서 계속 연계시켜서 사유해 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통찰해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삶 자체가 이 공성 속에서 살 수 있게 돼요. 연기적 공성을 견해가 아니라 삶 자체가 연기적 공성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업의 인과응보 현상 속에서 세속의 사람들이 이게 악업인지 자기를 나중에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악업인지도 모르고 선업인 줄 알고 착한 일인 줄 알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지에서 오는 무명에서 무지에서 짓게 되는 그런 업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보살의 마음인 거예요. 자비의 마음. 그래서 또 그러한 중생들을 위해서 어찌든지 어떻게든지 좋게 여기서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께서는 북은 모르게, 북은 모르시게 조용히 산소 근처 들이나 산에 쌀도 좀 뿌려주시고 복합비료, 농약 부상사, 농약 파는 데 가면 복합비료, 원예용 복합비료를 팔아요. 그런 거는 태가 안 나. 뿌려주면. 그렇게 산소 말고 산소 주변이나 산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그렇게 하시면 거름주기 같은 거, 쌀 뿌려주기 같은 거 하시면 좀 상세가 돼요. 상세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